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국 증시 역사에 남을 만한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6월 22일 SK하이닉스가 25년 7개월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1위에 올랐고, 바로 다음날 코스피는 9.99% 폭락하며 검은 화요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흘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매일 시총 1위, 자리를 주고받는 전례 없는 첩전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시총 1위 교체가 정말 버블의 신호인지 역사적 사례로 검증하고, 두 회사의 향후 호재와 주가 전망, 그리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인버스나 굿버스로 어떻게 해제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타임라인을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22일 보통주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1위에 올라서며 25년 7개월간 삼성전자가 지켜온 왕자가 교체됐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지난해 초 17만 1200원에서 최고가를 기록한 22일 기준 1년 반 만에 1605% 폭등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같은 기간 561% 오른 것에 비해 약 3배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 시총 역전 소식이 알려진 직후 시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6월 23일 화요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99% 내린 8203.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중 지수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역대 최대 낙폭을 보이며 9100선에서 8200선까지 하루 만에 밀렸습니다. 올해 네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2%대 급락했고, 두 회사 합산 시가총액 52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폭락 속에서 시총 1위 자리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전날 삼성전자의 25년 독주를 깨고 시총 1위에 올랐던 SK하이닉스는 이날 11%대 급락세를 맞으며 1위 자리를 곧바로 내어주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면서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다시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삼성전자는 6%대 반등하며 시가총액 1위를 더 확고히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난 25일 전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으며 반격에 나섰으나 그날 장중 다시 SK하이닉스가 왕자를 빼앗으며 반도체 투독간 지각 변동은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삼성전자 시총은 2095조 8909억 원, SK하이닉스 시총은 2078조 95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위 변동이 빈번해지며 양사 시총 격차는 지난 24일까지만 해도 150조 원 규모였지만 하루 사이 16조 9300억 원 규모로 좁혀지며 턱 밑 추격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정확히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흘 만에 1위가 3번 바뀌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왜 23일에 그렇게 폭락했는지 구체적인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권에서 주식, 부동산 투자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 과세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가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며 증시 하방 압력을 확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대기하며 국내 반도체 업종은 단기 과열 부담과 상승 누적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 특히 쏠림 현상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반도체 대형주가 급락하며 지수 약세를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탈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라는 정책 리스크, 마이크론 실적 발표 대기에 따른 불안, 그리고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이 동시에 겹친 것입니다. 이제 시청자께서 들으셨던 그 이야기, 시총 1위 교체가 버블 신호라는 주장을 데이터로 검증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시가총액에서 추월하는 순간을 코스피, 강세장의 종료 시그널로 삼겠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으면서 한국 증시 한복판에 시스코 유령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제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5월 18일자 보고서에서 기업 이익 증가에 기반한 현재 강세장의 종료 시그널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시점이라며 코스피 과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두 종목의 시총 역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경고가 인용한 미국의 실제 사례가 무엇인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이 소환한 비교 사례는 2000년 3월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너럴 일렉트릭을 제치고 S&P 500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장면입니다. 당시 시스코의 순이익은 GE의 약 20%, 마이크로소프트의 28%에 불과했지만 인터넷 인프라 성장주의 쏠린 기대감이 실적을 훨씬 앞질러 주가와 시총을 끌어올렸습니다.
2000년 4월 17일 나스닥이 하루 11.4% 폭락하며 버블 붕괴의 신호탄이 울렸습니다. 시스코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2000년 연말 시스코 주가는 11달러대까지 추락했고 고점인 79.37달러 대비 9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은 5천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대로 8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단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회복 시간입니다. 시스코는 닷컴 버블 이후 무려 25년이 지난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에 이르러서야 주가가 80달러 선을 회복하며 당시의 고점을 간신히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닷컴 버블의 상흔이 깊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000년 3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고점 대비 81% 넘게 급락했고 코스닥은 100피를 다시 넘을 때까지 21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균형점을 짚어야 합니다. 이 경고가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총 1위 쟁탈전 자체가 흥미롭기도 하지만 증시 고점이 임박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 수 있다.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의 시총 1위 등극 사례가 버블 붕괴의 신호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 사례와 반대 사례도 존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엔비디아는 시총 1위에 등극했으나 AI 투자, 사이클 수혜의 대장주로 부각되면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코와 SK하이닉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당대 가장 뜨거운 기술 테마의 핵심 수혜주라는 점, 그리고 지수 내의 시총 비중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차이 역시 뚜렷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는 이익 없이 미래 기대만으로 고평가됐지만 SK하이닉스는 1분기에만 영업이익 37조 원을 기록하며 실적에 기반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순위 역전 그 자체라기보다 시총 순위가 이익 규모와 장기간 괴리되는지 여부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시총이 삼성전자를 넘어선 뒤 이익 측면에서 실질적 추월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그때부터가 진짜 버블 신호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제 두 회사의 향후 호재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가장 큰 호재는 ADR 상장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나스닥 ADR 상장을 결정했고 신주를 최대 1779만 주 발행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2026년 7월 10일입니다. 이번 신주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펩건설 투자, 청주 P&T7 어드밴스드 패키징 펩건설, EUV 스캐너 건설 및 시설 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22일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국 SEC는 특정 날짜에 허가를 내주는 일방적 승인 절차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증권가에서는 6월 SEC 승인 이후 8월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ADR 발행에 따라 마이크론을 보유한 펀드들의 즉각적인 편입이 발생해 주가의 가파른 재평가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께서 물어보신 ADR 상장 일정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이미 결정됐고 7월 10일이 확정 상장일입니다. 상장이 성사되면 SK하이닉스는 전체 발행, 주식수의 2.5%가량인 최대 4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권가에서 추정하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66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나아가 2026년과 2027년 연간 영업이익은 각각 270조 1천억 원과 421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전례 없는 실적 성장이 주가를 탄탄하게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신중론도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2004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ADR을 상장하며 17억 달러 규모 자본을 조달했지만 이후 LCD 산업 침체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가와 실적이 동반부진을 겪었습니다. 당초 15달러로 상장됐던 LG디스플레이 ADR의 현재 가격은 4달러 중반 수준입니다. 모든 ADR 상장이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호재도 강력합니다. 삼성전자 90조 자사주 매입 임박이라는 소식이 나왔고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봤습니다. 특징주 삼성전자 지분가치 주주환원 기대에 삼성물산 8% 급등이라는 소식도 함께 나왔습니다. 90조 원이라는 자사주 매입 규모는 시장의 유통, 주식수를 줄여주던 가치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수급 호재입니다. SK하이닉스가 ADR이라는 자금 조달 카드를 꺼낸 반면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주주환원 카드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회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거시적 호재도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1.4% 상승하며 9,000피에 안착했습니다. 미 연준이 6월 FOMC에서 매파적 행보를 보였으나 국내 증시는 반도체주의 독주를 발판 삼아 강한 회복 탄력성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라는 악재 속에서도 한국 반도체 펀더멘탈이 시장을 끌고 가는 힘이 입증된 것입니다. 또한 24일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관찰 대상국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고, 관찰 대상국에 지정될 경우 이르면 2028년 선진지수 정식 편입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MSCI 선진지수 편입 불발의 시장개혁 꾸준히 추진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편입이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노려볼 만한 호재이지만 단기 실현은 미뤄졌습니다. 이제 향후 주가 전망을 종합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은 버블 붕괴 신호와 구조적 성장 지속 두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는 국면입니다. 시스코와 SK하이닉스의 결정적 차이는 실적입니다. 시스코는 기대만으로 1위에 올랐다가 무너졌지만 SK하이닉스는 분기 영업이익 37조 원이라는 실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지영 연구원이 언급한 엔비디아 사례와 SK하이닉스가 더 닮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계해야 할 신호도 분명합니다. 사흘 만에 시총 1위가 3번 바뀌는 극심한 변동성,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 같은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단기 과열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시장 내부에 누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7월 10일 SK하이닉스 ADR 상장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는 두 개의 큰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고, 이 두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께서 우려하신 해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곧버스의 실제 가격 흐름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코스피가 계속 오르는 동안 KODX 200 선물인 버스 EX는 796원에서 618원, 579원, 그리고 6월 16일에는 71원까지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직후 6월 23일 코스피가 9.99% 폭락하면서 곧버스는 단 하루에 큰 폭으로 반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버스 상품의 진짜 본질을 보여줍니다. 인버스는 평상시에는 끊임없이 가치가 깎이지만 실제로 급락이 터지는 그 순간만큼은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됩니다. 문제는 그 급락이 언제 올지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안하는 현실적인 해지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곧버스나 인버스를 평소에 깔아두는 전략보다 시총 1위, 교체처럼 시장이 스스로 경계 신호를 보내는 특정 이벤트 시점에 한정해 짧게 활용하는 전술적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지금처럼 사흘 만에 1위가 3번 바뀌고 변동성이 극에 달한 구간에서는 소액의 인버스를 며칠간 보유하는 것이 평상시보다 훨씬 효율적인 타이밍입니다. 둘째, 7월 10일 ADR 상장과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는 두 개의 확정된 이벤트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벤트 직전에 일시적으로 해지 비중을 늘리고 결과가 확인되면 바로 정리하는 이벤트 기반 해지가 지금 환경에 더 맞습니다. 셋째, 인버스보다 비중 조절이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반도체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지금처럼 극심한 변동성이 반복되는 구간의 일부를 차익 실현해 현금이나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것이 인버스라는 도구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넷째, 미실현 이익 과세 논의 같은 정책 리스크는 인버스로 해지할 수 있는 종류의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트폴리오 전체의 구조, 특히 장기 보유와 단기 매매의 균형을 다시 짜는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는 한국 반도체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며칠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시총 역전, 검은 화요일에 9.99% 폭락, 그리고 사흘간의 왕좌의 게임. 시스코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지만 SK하이닉스의 실제 영업이익은 시스코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7월 10일 ADR 상장과 마이크론 실적이라는 두 개의 큰 분수령을 앞두고 지금은 막연한 공포나 막연한 낙관 둘 다 위험한 시점입니다. 인버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특정 순간에만 효과적인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중 관리와 이벤트 기반 해지를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